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벌랜더의 통산 13번째 개막전 등판이 무산됐습니다. 휴스턴 더스티 베이커 감독은 에인절스와 개막전에는 벌랜더가 아니라 프람버 발데스가 나갈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커 감독은 개막전 발데스에 이어 2차전은 제이코 오도리지를 내보내고 벌랜더는 3차전 등판을 예고했는데요. 벌랜더는 개막전은 개막전일 뿐이라며 어차피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오타니 대 벌랜더라는 개막전 최고의 매치업이 무산된 건데요. 타자 오타니는 벌랜더를 상대로 통산 14타수 4안타, 타율 2할 3푼 5리지만 안타 4개가 홈런 2개와 2루타 2개일 정도로 벌랜더에게 강한 모습이었던 반면 좌완 프람버 발데스를 상대로는 홈런 하나가 있긴 하지만 15타수 2안타 타율 1할 3푼 3리로 약했습니다. 이로써 커쇼, 벌랜더, 슈어저, 그레인키 중에서 오직 그레인키만이 개막전 선발 등판을 하게 됐는데요. 슈어저는 제이콥 디그롬에게 개막전 선발을 일찌감치 양보했고 다저스도 커쇼 대신 워커 뷰러에게 개막전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레인키는 클리브랜드를 상대하는 이번 경기가 통산 6번째 개막전 등판으로 2010년 캔자시티, 2016년, 2017년, 2019년 애리조나, 그리고 지난해 휴스턴에 이어 다시 캔자시티의 개막전 투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특정 투수가 12년 만에 같은 팀의 개막전 투수로 나서는 건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만 38세의 그레인키는 1998년 36세의 나이로 등판했던 팀 벨처를 제치고 캔자시티의 역대 최고령 개막전 선발 투수가 됐습니다. 클램슨 대학에 진학하기로 되어 있던 그레인키는 2002년 드래프트에서 캔자시티의 전체 6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그레인키에 앞서 뽑힌 5명은 1순위 피츠버그 브라이언 벌링턴, 2순위 템파베이 BJ 업튼, 3순위 신시내티 크리스 그룰러, 4순위 볼티모어 애덤 로엔, 5순위 몬트리올 클린트 이버츠로 그룰러와 이버츠는 데뷔하지 못했고 벌링턴은 통산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0.2, 로엔은 마이너스 0.3입니다. 이에 16.8인 업튼을 더하더라도 5명의 승리 기여도 합계가 16.3인 반면 그레인키는 73.1이니까 캔자시티 역사상 최고의 1라운드 지명은 그레인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으로 돌아가 보면 캔자시티가 가장 뽑고 싶었던 선수는 BJ 업튼이었습니다. 하지만 업튼은 템파베이가 데려가게 되죠. 플로리다주 출신의 그레인키는 샌디에고 출신의 콜 해머스, 휴스턴 출신의 스카 캐즈미어와 함께 고교 투수 빅3였습니다. 원래 내야수였던 그레인키는 3학년까지는 2, 3라운드 지명이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4학년 졸업반 때 투수로 변신해 9승 2패 평균자책점 0.55, 63이닝에서 삼진 118개와 볼넷 8개를 기록하며 스폰라이트를 받기 시작했고 최고 구속으로 96마일을 찍음으로써 해멀스, 캐즈미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레인키가 투수로 1년을 뛰었고 해멀스는 큰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수는 캐즈미어였는데요. 하지만 3순위 신시내티는 캐즈미어를 뽑으려던 원래 계획을 취소하고 자니 벤치가 추천한 크리스 그룰러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룰러는 탑10에 들지 못하는 선수였는데요. 4순위 볼티모어도 탑10 선수가 아닌 로엔, 5순위 몬트리올은 심지어 캐즈미어가 남아있었는데도 캐즈미어 팀의 이선발이었던 이버츠를 선택하면서 6순위 캔자시티는 캐즈미어, 해멀스, 그레인키 중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캔자시티는 그레인키를 뽑으려고 했던 원래 계획을 바꾸지 않게 됩니다. 커쇼에서 앤드류 밀러로 갈아탔던 디트로이트와는 다른 선택을 했던 겁니다. 결국 캐즈미어는 15순위 매츠가, 해멀스는 17순위 필라델피아가 데려갔고 매츠는 빅터 잠브라노를 최고의 투수로 만들어주겠다는 릭 피터슨 투수 코치의 말을 믿고 캐즈미어를 템파베이로 보내게 됩니다. 오클랜드 연건 트리오의 투수 코치라는 명성이 있었던 피터슨은 2005년 14경기에서 16개의 볼넷을 내주며 서덕스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서재흥에게도 메카닉 수정을 강요하게 됩니다. 2004년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에서 캐즈미어는 12위, 그레인키는 14위, 해멀스는 17위였는데요. 투수 랭킹만 따로 뽑아보면 1위는 다저스 에드윈 잭슨, 2위는 다저스 그렉 밀러, 3위는 캐즈미어, 4위는 애덤 로엔,
5위가 그레인키, 6위가 해멀스였습니다. 잭슨이 무려 14팀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107승을 따내고 노히터도 하는 반면 박찬호의 유산이었던 그렉 밀러는 메이저리그 데뷔에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 그레인키는 데이비 콘의 변화구와 브렛 세이버하겐의 제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게 캔자시티의 내부 평가였는데요. 세이버하겐은 1985년과 1989년, 데이비 콘은 1994년 사이영상을 따낸 캔자시티 역사상 2명뿐인 사이영 투수들이었습니다. 특히 세이버하겐의 제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엄청난 칭찬이었는데요. 2014년 필 휴즈가 경신하기 전까지 1994년에 기록한 탈삼진 볼넷 비율 11.00이 오랫동안 메이저리그 기록이었을 정도로 세이버하겐은 칼날 제구의 대명사였습니다. 조 마우어는 마이너리그 올스타전에서 미트를 대고 있는 곳으로 빨려 들어오는 그레인키의 공을 받아보고 엄청난 충격을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로 그레인키는 2009년 세이버하겐과 데이비 콘에 이어 캔자시티의 세 번째 사이영 투수가 됩니다. 2009년 그레인키는 16승 8패에 그침으로써 똑같이 19승을 따낸 펠릭스 에르난데스, 저스틴 벌랜더, CC 사바시아에게 밀리지만 평균 자책점에서는 월등했는데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2000년 페드로 이후 처음으로 조정 평균 자책점 200을 찍게 됩니다. 그레인키는 2015년 다저스에서도 조정 평균 자책점 200을 기록하는데요. 200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조정 평균 자책점 200 시즌이 2번 이상인 투수는 4번을 기록한 월터 존슨, 3번을 기록한 페드로와 로저 클레멘스, 2번을 기록한 그레인키 매덕스, 크리스티 매튜슨까지 6명에 불과합니다. 천하의 디그롬도 한 번이었고 커쇼, 슈어저, 벌랜더는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요. 2019년 류현진은 179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레인키의 커리어에서 두고두고 아쉬운 건 2015년이 아리에타의 미친 시즌이었기 때문에 통산 두 번째이자 양리그 사이영 수상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레인키가 양키스나 다저스가 아니라 캔자시티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건 엄청난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캔자시티는 그레인키가 팀을 이탈해 6개월 동안 심리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돌아오기 전까지 벌였던 모든 돌출 행동들을 이해해주게 됩니다. 이에 그레인키와 같은 해에 샌디에고의 13순위 지명을 받았던 유격수 칼리어 그린이 결국 사회불안 장애로 은퇴하는 반면 그레인키는 이를 멋지게 이겨내게 됩니다. 2010년 그레인키는 캔자시티의 마지막 목리를 부립니다. 본인은 사이영상을 따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팀에게 트레이드를 요구한 겁니다. 그레인키는 2009년 5년차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캔자시티와 4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이 2년 더 남아있는 캔자시티로서는 뭉개고 가자면 뭉갤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레인키가 엇나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캔자시티는 시즌이 끝난 후 그레인키의 요구를 들어줘 그를 미러키 브루어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캔자시티에게 복으로 오는데요. 그때 캔자시티가 얻은 선수들이 로렌조 케인, 알시데스 에스코바, 제레미 제프리스, 제이크 오도리지였기 때문입니다. 케인과 에스코바가 코어 선수들이 된 캔자시티는 오도리지의 윌 마이어스를 보태 제임스 실즈와 웨이드 데이비스를 템파베이에서 데려왔고 실즈와 데이비스는 또 다른 코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캔자시티의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 2015년 월드시리즈 우승은 그레인키의 유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에 그레인키와 캔자시티는 정말로 좋은 관계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킹 펠릭스 바로서 2009년 킹의 사이영상을 응원했던 저에게 큰 당혹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저의 뇌리에 박혔던 그레인키가 로열스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니 푸올스의 카디널스 복귀만큼이나 올드 팬들의 향수를 자극할 것 같습니다. 그레인키는 2019년 사바시아와 벌랜더, 지난해 슈어저에 이은 역대 20번째 3000 탈삼진 클럽에 191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올 시즌이 끝나기 전에 이를 꼭 달성하고 재계약에 성공해 이번에는 본인의 유산 덕분이 아니라 본인과 함께 반등에 성공하는 로열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레인키는 커벌슈만큼 시원시원한 피칭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6타수 무안타 1볼넷 4삼진이었던 스즈키 세이야는 시애틀자와 마르코 곤잘레스를 상대로 시범 경기 첫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피치클락은 트리플 A에서는 주자 없을 때 15초와 있을 때 20초, 나머지 레벨에서는 주자 없을 때 14초와 있을 때 19초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의 적응을 위해 15초, 20초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14초, 19초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피치클락이 도입되면 경기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고 투수들도 쉽게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타티스가 없는 3개월 동안 김하성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CJ 에이브람스는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개막전 로스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개막전 로스터에 들더라도 당장 김하성을 위협하는 건 아니겠지만 마이너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더 김하성의 가까이에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